자, 2013년 3월 12일 화요일. 자, 현재 저녁 8시입니다. 자, 오늘은 스탑로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세미나에. 자, 오늘 보시다시피 북한의 핵 도발에도 스탑로스를 건다면 두렵지 않다. 갑작스러운 큰 파동에도 로스컷이 아니라 스탑로스라고 할게요. 로스컷은 그죠? 스탑로스 스탑로스 안전장치가 있다면 그죠?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스탑로스가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쉬운 줄 아세요. 그죠? 스탑로스 손절 그죠? 자, 스탑로스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렵냐? 왜 어렵냐? 자, 여러분 스탑로스가 왜 어려울까요? 스탑로스를 왜 못 거냐면 사람들이 본전에 대한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기계적인 손절만이 누적 수익을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기계적인 손절만이 누적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57.9에 매수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매수의 손절을 걸고 매수 주문을 걸어둔 상태에서 진입하기 전부터 MIT 스탑로스 있죠. 예를 들어 3틱 손절이다. 그럼 7호에 바로 걸어 두셔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아시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제가 메모장에서 드리는 거는 꼭 노트에 필기하십시오. 지금 저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따라 주셔야 됩니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데 그 별것도 아닌 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절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써드릴게요. 자, 손절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시장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선물 옵션 및 주식 등을 매매합니다. 그죠? 외국인 기관 그리고 외국인 기관 개인 프로그램 매매 예를 들어서 모든 상승 조건이 갖추어지고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이라 판단하고 우리가 선물 매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시장 위험이 발생되었던지 아니면 기업의 개별 위험이 되었던지 간에 이 시장에서는 항상 하락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요. 상승을 보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갑자기 잘 올라가다가 꼬꾸라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승 추세가 깨져 버렸으니까 손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손절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불강력적인 리스크가 발생함으로써 상승 추세가 꺾이고 하락 추세로 변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전에 상승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해서 가지고 하락을 할 때마다 오히려 오기를 부려가면서까지 물타기를 한다든지 빚을 내서 더 매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여기 지금 우리가 매수를 여기서 들어갔다 칠게요. 매수를 들어갔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가 콜이에요. 자, 우리가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눌림이 살짝 나오다가 갑자기 잘 올라가다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 쐈어. 서울 63빌딩을 부셔버렸어요. 추세가 깨졌잖아요. 갑자기 폭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때 스탑로스 손절이 나갔어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보는 기준 추세를 깼으니까. 근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추세가 깨졌는데도 이때부터 이제 선물 매도를 봐야 되는데 깨졌는데도 오전에 선물 매수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아집을 부리다가 매수 물타기 하다가 종가 저가 마감하면 엄청난 손실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절매는 사실 내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고 팔 하나를 잘라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내 팔 하나를 잘라서 던져버리는 행동입니다. 내 팔이 하나라도 잘못됐을 때 꼬리 자르고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데이 트레이더로서 사실은 투자자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손절을 남에게 계속해 의지해서 물을 수도 없고 오직 본인만이, 내 자신만이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설령 잘못된 손절일지라도 매매 습관을 반드시 잘 길들여야만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절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손절도 초기에 손절이 나가야 돼요. 초반에. 예를 들어 3틱 손절이면 3틱을 딱 손절 지켜야 되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손절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 257.9에 선물 매수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밀렸어. 자 7호 3틱 컷인데 원래라면 이 3틱이 아까워서 손절 안 걸어두고 있다가 여 밑에 내려가고 예를 들어 20틱 손실 났어요. 이때 20틱 손실 났을 때 이때 털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원칙을 지키셔야죠. 3틱 손절이면 딱 지키셔야죠. 그죠? 그래야지 20틱 손절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3틱 찍고 올라와서 본전에 털어야지 막상 본전 오면 이게 털리지도 않아요. 사람 심리가. 더 먹고 팔려고 하지. 그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을 초기에 하지 않고 한참 지나고 나서 손절하는 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가급적 손절하지 않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죠? 찾아야 할 것 같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손절 없이는 수익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죠? 다만 손절을 짧게 수익은 길게 그렇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손절이 힘든 첫 번째 이유 뭘까요? 자, 제가 또 노트에 써드릴게요. 자, 손절이 힘든 첫 번째 이유, 손실을 두려워하는 본능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실을 두려워하는 본능 때문에. 자, 인간은 사람이라는 동물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 사람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상단 그림 보십시오.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 하면서 기다리면 다시 원상복구 되겠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자기 최면을 걸게 돼요. 막연한 자기 최면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종가가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다시피 종가가 저가가 돼버리면 물탄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부터 물을 타면서 계속 매수 봐왔는데 막판에 컷이 나가버리면, 로스컷 당해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추세가 이미 꺾였는데 물타기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실이 힘든 첫 번째 이유, 손실을 두려워하는 본능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때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물타기에서 손실 났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시각에 의해서 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관적인 시각. 주관적인 시각에 의해서 바라게 되면 뭘까요? 희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여러분이 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이유.
손절을 못하는 두 번째 이유. 노이즈 파동이나 스탑 헌팅 등으로 손절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더욱 못해요. 막상 손절했는데 뭐 본절이 왔다든지 뭐 이런 거. 자, 여러분. 손절을 막상 했는데 그 후부터 시세가 폭발하는 경험은 모두 겪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세가 콜이었어요. 네, 순간적으로 휩소가 발생이 돼서 살짝 깼다가 나 원칙 지키고 손절을 했는데 다시 들어 올려 버려갖고 쭉 가서 저 위에까지 갔다. 이런 거, 이 부분 때문에. 그죠? 손절을 하고 나면 그 후부터 시세가 폭발하는 이러한 경험, 안 좋은 경험은 누구나 겪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손절을 하면 항상 반대로만 가던가요? 손절하면? 내가 선물 매수 받는데 매수 손절했더니 다시 올라가던가요? 결국 손절에 대한 실패한 매매, 손절을 해서 실패했을 때 그러한 매매만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손절을 안 하고 버텨서 본전을 회복할 확률과 손절을 하고 버텨서 로스컷이 나가는, 다시 한 번 더, 손절을 안 하고 버텨서 본전을 회복할 확률, 손절을 안 하고 나서 버텨서 로스컷이 나가는 확률을 둘 다 50%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손실에서는 본전을 회복하면 첫 번째 이유인 손실이 두려운 본능 때문에 본전에서 청산하려는 욕구가 커져요. 반면에 손절 라인을 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손실로 진행이 되면 이미 손절이 의미 없게 돼버리므로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손절을 원래 3틱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3틱 손절 못 지켰다가 20틱이 손실 나, 막 1포가 손실 나 있습니다. 0.2포 손실 나갈 수 있었는데 0.2포 컷 안 나가고 가만히 냅뒀더니 1포가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포자기가 돼버려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손절을 안 할 경우에 잘하면 본전이에요. 그죠? 써드릴게요. 자, 여러분, 손절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손절을 안 할 경우에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계좌는 로스컷이 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안 할 경우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계좌는 로스컷이 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에요. 왜? 손절을 버텼더니 손절을 안하고 잘 버텼다니까 본전이에요. 그럼 본전이라고 팝니다. 만약에 근데 손절을 못하고 MIT 스탑로스 안 걸어두고 가만히 냅뒀더니 잘못하면 깡통 찹니다. 여러분, 손절은 손실을 확정짓는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내 자신의 계좌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해서 새로운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려는 매매 기술이에요. 자,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자, 노트에 다 필기 하세요. 손절은 새로운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려는 매매 기술입니다. 손절을 손실이라고 인정 안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십시오. 하나의 기술. 무슨 기술입니까? 새로운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려는 매매 기술입니다.
손절이. 손절 없이 매매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100% 맞출 수 없어요. 하지만 80% 이상은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추세 매매를 하다 보면. 저랑 매매 하시다 보면 80% 이상의 승률을 갖고 매매합니다. 10번 매매에 8번 수익이 나요.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손절 나갑니다. 그 2번의 손절 때문에 나머지 8번에 대한 매매를 못할 수도 있어요. 두 번을 안 지켜서. 손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실 확정지는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계좌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새로운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려는 매매 기술입니다. 아직도 손절을 못하는 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 파생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안 되면 배우셔야죠. 내 자신 못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연습을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손절을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패가 망신하려고 파생판에 뛰어든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부터 손절을 지키십시오. 지금 당장 손절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좌가 지금 저를 만나셨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 이유는 패가 망신하려고 파생판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에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방법을 찾는 것은 오직 내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 매매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진입과 손절은 저 골든 서퍼가 잡아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매매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추세를 말씀드리죠. 자, 지금 추세는 풋입니다. 선물 매도만 보십시오. 선물 매수 절대 잡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여러분이 차트도 보고 이평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조지표도 보고 미결제도 봅니다. 그리고 골든 서퍼의 신호도 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기준이 2개 이상이 되면 매매를 못합니다. 저를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매매의 잣대로 저 골든 서퍼를 기준의 잣대로 잡으십시오. 하나의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저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다 말해주죠. 추세 흐름을 다 제가 말씀드리고 손절가 말씀드리고 진입가 말씀드리고 그 청산가 말씀드리고 얼마나 쉬워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하나의 중요한 신호로 판단하십시오. 우선 여러분의 개인 매매가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진입과 손절은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절대 염려 마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4가지에 대해서 써드렸죠. 첫 번째, 손절은 2보 전제를 위한 1보 후퇴라고 정의하십시오. 두 번째, 손절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손실을 두려워하는 본능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노이즈 파동이나 스탑펀팅 등으로 손절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험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지금 들어갑니다. 아니 내가 손절을 했더니 본전이 왔네. 아, 나 다음부터 손절 안 해. 그 다음 첫 번째는 손절 내가 지켰어. 3틱 손절 지켰습니다. 두 번째 진입은 내가 손절 안 지키고 이번에 손절가 3틱 왔는데도 손절 안 했습니다. 이때 20틱이 날라갔어요. 손절 3틱 지켰어요. 두 번째 왔을 때도 손절을 지켰어야 했는데 손절 안 지켰더니 20틱 손실이 났네. 그죠? 여러분, 손절을 안 할 경우에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계좌는 로스컷이 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손절은 새로운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매매 기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손절을 인정하면서 매매하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기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같은 장세를 한번 보시죠. 오늘 장세. 자, 오늘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잘 보이시죠? 자, 오늘 차트를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오늘 264.8 매수로 판단됐죠? 그리고 위에서는 삼각수렴했습니다. 매도로 판단했어요. 그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은 여기 264.8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끝자락에서 힘이 응축되면서 하방으로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죠. 더 내려갑니다. 쭉쭉 내려갑니다. 쭉쭉.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선물 매도를 봐서 다행이에요. 265에서 선물 매도를 봐서 다행입니다. 그죠?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서 자, 그래도 계속해서 264.8에 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264.8에서 내가 매도를 한번 매수를 봤다. 깨졌잖아요. 손절가 나가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요 자리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손절을 봤다. 예를 들어서 손절 봤는데 요 손절을 나갔더니 다시 들어올렸다. 와, 나 이번에 손절 안 해. 자, 두 번째 역시 손절가 터치했는데 올랐다. 오, 역시 나 손절 안 해. 잘했어. 자, 세 번째 왔어요. 세 번째 왔는데 나 이번에 손절 안 해야지. 쭉 내려갔네. 아유, 뭐 버티면 올라오겠지. 쭉. 뭐 그래도 버티면 올라올 거야. 왜 물타기 한 번 더 하고 요서 1번 자리에서. 자, 1번 밑에 2번. 자, 1번에 매수 들어간 거. 뭐 물타기 해야지. 요 2번에서 또 샀어요. 쭉 내려가네. 오, 야, 이번엔 진짜 저가 같아 이게. 자, 3번에서 매수 들어갑니다. 또 물타기 한 계약 한 계약 한 계약 계속 들어가요. 자, 3번에서 또 내려갔어. 와, 이번엔 진짜 263 맞고 반등하겠지. 4번에서 또 한 계약 더 매수. 물타기.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벌써 2시에요, 이게 2시. 2시에 나 이제 반등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더 내려가네? 야, 그래도 막판에 외국인들이 장난치겠지. 5번에서 한 번 더 매수. 종가 저가. 종가 저가. 위에서부터 물타기를 해갖고 종가 저가 2.5포 내 계좌 로스컨 났네. 한 계약만 잡아서 2.5포도 아니고 5계약 잡아갖고 그죠? 나눠갖고 계속 마이너스 점점 커져 이게. 그죠? 내 계좌 완전 깡통 찬 겁니다. 이렇게 깡통 찬 거요.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강조 드린 거 여기서 선물 매수를 만약에 봤다면 손절을 안 지켰다가는 내 계좌는 깡통 찹니다. 그죠? 깡통 찹니다. 자, 여러분 손절은 새로운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매매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선물 매수를 만약에 봤다 쳐도 일단 손절이 나갔다는 건 추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죠? 팡 깨졌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자, 첫 번째 화살표에서 손절이 나가고 자, 마이너스 3틱 손절 나가고 여기서 바로 늦게라도 선물 매도를 봐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에서 선물 매수 들어갔다 컷 나가고 2번에서 선물 매도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추세가 깨졌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틱 손절 나간 거 선물 매도로 바로 복구 가능하죠. 바로 복구 가능하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선물 매수를 받다가 컷 나가고 매도 봐버려서 다시 먹어버리면 이거는 복구하고 더 수익이 나버려요. 결국엔 플러스 수익 납니다. 그죠? 자, 손절은 새로운 매매 타이밍 포착하려는 매매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손절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4가지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노트에 필기하시고 아직까지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매 기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257.9에 내가 매수를 들어가겠다. 257.9에 난 매수 들어갈래. 그럼 매수 딱 걸어놔요. 동시에 제가 손절을 3틱 잡아두세요 이러면 진입 전부터 매수 주문 걸어두고 MIT 스탑로스를 딱 걸어두세요. 그래야지만 이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 쐈어. 쭉 내려가다가 이게 쭉 내려갈 때 이게 스탑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탁 끊어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탁 끊깁니다. 매수는 여기서 들어왔는데
쭉 내려가다 여기서 내 손실은 요만큼밖에 안 봐요. 그치만 손절 안 잡았다 우리 매수 보는데 갑자기 북한 미사일 쐈어요. 20틱이 손절 나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스탑로스를 걸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것. 손절. 기계적인 손절이 누적 수익을 만든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계적인 손절이 누적 수익을 만든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탑로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